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종국적인 결과는 핵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주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흔한 가정 중 하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자동적으로 세계적인 핵 갈등과 영화 매드맥스 같은 결과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가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생존자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사막 위에서 소다캔 갑옷을 입고 싸우게 될 때까지는 세계대전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로 매우 위험한 가정입니다.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대전 개념이 할리우드 판타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3차 세계대전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대만과 같은 대리자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또한 제재, 인플레이션, 세계적인 준비 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덤핑을 사용하여 세계 경제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상황은 쉽게 더 큰 무언가로 확대될 수 있으나 행성 핵전쟁은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입니다. 생존 및 대비 커뮤니티는 명백히 종말론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EMP 공격과 순식간의 전력망 다운 재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붕괴는 이러한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천천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만일 당신이 10년 전 사람들에게 2024년에 미국의 모든 필수품 평균 가격이 30에서 50%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 사람들은 아마 당신을 비관론자로 폄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는 이유는 위험이 당장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위협이 아직 그들의 지갑을 강타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은 잘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잡마켓은 여전히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 위기를 완전한 붕괴의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붕괴가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그들의 마음에 결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든 것이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괜찮다, 노동시장은 건강하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겁쟁이 취급을 당합니다. 이것이 헐리우드 판타지 붕괴 개념이 만들어낸 엄청난 위험입니다. 우리가 100% 시스템 붕괴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50%만 붕괴해도 여전히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에도 이러한 역학이 적용됩니다.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이 하늘을 가로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갈아엎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상 침공은 이스라엘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공중을 통제하고 있으며 가자 지구는 제한된 영토의 고정된 목표입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 즉 멸종을 시도한다면 열릴 여러 전쟁 전선입니다. 레바논, 이란, 시리아는 모두 즉시 교전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들 모두와 싸울 수 없을 것이고 이는 불가피하게 미국과 유럽의 개입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10월 7일 하마스의 침공을 예측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고의적인 정보 실패는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들이 1941년 진주만에 대한 일본의 잠재적 기습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고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보복이 계속된다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상전은 불가피하며 그 대부분은 적어도 처음에는 레바논과 아마도 시리아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이란은 이 두 나라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레바논은 일반적으로 이란의 방위 정책을 추종합니다. 이란은 이 모든 지역에 군대나 대리군을 배치할 것이고 예멘의 후티스가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라크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이스라엘 또는 미국에는 그다지 큰 애정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에는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대규모 군사 강대국이 개입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일축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세계대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계대전은 과거의 세계대전과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량 살상이 핵무기가 아니라 재정과 자원에 의해서 주도될 것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미국인들은 전투에 군인이 배치되지 않아도 에너지 부족과 가스 가격 급등으로 재정적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넓게 열린 국경과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으로 얼마나 많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가 미국으로 잠입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역 갈등이 확산되고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만 공식적으로 세계대전이라고 선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제한적인 핵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깃발이나 제한적인 파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전쟁은 글로벌리스트들이 찾는 종류의 혼란을 만드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핵전쟁으로 변질되면 권력자들도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핵탄두를 발사하고 대부분의 인구를 몰살시키고 세계 왕조를 세우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었다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규모의 세계대전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엘리트들은 수조 달러와 지난 세계의 대부분을 역사상 가장 복잡한 감시 및 통제망을 구축하는 데 썼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모든 것을 제로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이 계획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유산이 영원히 지워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핵사고의 가능성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 서쪽 어디에서나 핵폭탄이 터지면 방사능 낙진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데 약 3, 4주가 걸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의 위험성은 과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최소 1050개의 폭발성 핵장치를 실험했습니다. 그중 약 216개는 전국에 걸쳐 대규모 방사능 낙진을 초래한 대기 중 시험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일부 사람들은 수년에 걸쳐 이런 시험으로 인해 병에 걸렸지만 하룻밤 사이에 대량 사망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적당한 거리에서는 이러한 무기가 우리가 믿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핵무기의 더 큰 영향은 국가 인프라에 대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심리적 혼란에서도 비롯됩니다. 경제 시스템은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도 즉시 침체될 것이고 그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단 한 번의 핵폭탄 공격만으로 이미 불안정한 시장의 충격파가 퍼질 것입니다. 공급망과 식량 공급이 빠르게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위험은 핵교환이 아니라 갈등이 대중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때 사회가 겪는 불안한 변화입니다. 그러한 전쟁 중에 전체주의를 제정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종종 억압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종종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적과 함께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징집이 시행되고 젊은이들은 해외로 보내져 어처구니 없는 화재로 죽습니다. 경제는 급락하고 공급망은 줄어듭니다. 가격 통제와 배급이 시작됩니다. 암시장이 번창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공격 표적이 됩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무장혁명이 일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모든 전쟁 당사자들에게 자금과 무기를 대어 엄청난 수익을 거둔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리스트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의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세상을 묶는 것입니다. 글로벌리스트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란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 대응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의 지시를 추종하는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주 토요일 인터넷에 대한 연방 규제를 강화하고 통신풍의법 230조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30조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그들의 플랫폼에 올라오는 극단적인 콘텐츠를 방조해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조항입니다. 힐러리는 플랫폼이 콘텐츠를 조정하고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마크 슬리보다, 라헬 블레빈스, 글렌 디센트, 디디 지오폴리틱스, 피오렐라 이사벨, 레리 존슨, 에바 K 바틀레트 등의 유튜브 계정이 삭제된 것을 보면 서방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그들의 정책과 행동의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 유튜브 계정들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패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경고도 없이 삭제되었고 항소도 즉각 기각되었습니다. 전체주의가 인류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